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걸 보면서 참 진짜 가짜는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 인간들한테 대한민국의 정치의 과반을 맡겼다라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. 생각을 해보십시오. 아니 금투세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루 이틀 했습니까? 그리고 또 가장 최근까지도 민주당에서 진성준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막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금투세 옹호했었습니까? 지난번에 또 뭐였습니까? 하락장에다가 무슨 뭐 투자해라 뭐 이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가지고 경악스러움을 줬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? 한번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무슨 뭐 인버스 투자인가 뭔가 그 얘기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죠. 그런데도 금투세하겠다라고 밀어붙였습니다. 진순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또 뭐 금투세하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. 그랬다가 왜 갑자기 이번에 전격적으로 아무런 뭐 변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재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하겠습니까?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? 유예도 아니고 심지어 폐지라고.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? 11월 달에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있으니까 그 전에 여론을 좀 달려놓겠다. 그 전에 여론을 갖다가 달래놓고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지형을 만들어 놓겠다.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게 없고요. 독립 변수로 딱 한 가지 바뀐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? 이재명의 선거가 다가왔다.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. 좋다 이거에 백번 천번 양보해가지고 이재명의 지 똘마니들 세울 때, 지 국회의원들을 세울 때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니까 자기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앞세운다.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하면서 이재명 방탄한다.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줄 수가 있다고요.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생과 관련돼 있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겁니까?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문제조차도 경제적으로 이거를 전문적으로 따지기는커녕 이재명의 방탄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니 아니면 폐지를 시키니 이거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.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준에 있는 인간들한테 과반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?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의 방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찍어보신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고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?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려온 적이 없는데요. 맨날 정치적인 도구로 대파값이 얼마다 뭐다 파가면 얼마다 그딴 소리만 짓거릴 줄 아는 것이지. 그래가지고 파값을 갖다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놨는데요. 뭔 정책을 내놨고 무슨 뭐 법안을 갖다가 내놨는데요. 모든 법안 자체가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그 법안 수정하겠다 이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? 왜?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. 참으로 진짜 이런 정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금투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왜 도대체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가상화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게 제가 또 열불이 또 났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진짜 기가 막힌 애들인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. 저희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 부채 늪에서 금융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금융약자가 그냥 여러분들 같은 모두 우리 같은 약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약자라는 건 뭐예요? 개딸.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에 한정돼 있는 금융약자입니다.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아무리 금융약자라고 할지라도 약자에 안 들어가는 거야. 금투세 그냥 밀어붙이겠다 막 이런 이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? 부채에 늪에서 금융약자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아 있는데 정작 지는 배지 달아가지고 방탄용으로 쓰겠다.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배지 달자마자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습니까? 다음 거 보여주시면 국방이 들어가가지고 이재명이 뭘 했었습니까? 2억 원대 방산 주식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대변인이 변명이랍시고 했던 얘기가 뭐예요? 2억 원대의 주식 보유로 얼마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? 이딴 소리나 했었습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대권에서 떨어진 인간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그것도 코미디인데 바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국방위로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갑니다. 이재명 군대 갔다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안 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안 갔죠? 그쵸? 팔 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사진도 막 공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? 그런 인간이 갑자기 국방위 들어가는 것도 희한한데 그 주식을 갖다가 산 것도 또 뭔 거예요? 2억 원대 방산 주식을 샀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? 대통령 떨어진 인간이 몇 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방산 주식으로 한탕 해보겠다. 그 국방이 들어가 있는 인간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? 그거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민주당이 하는 것도 아까 뭐였어요? 2억 원대 주식 보유로 얼마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? 이렇게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?
이게 얘네들의 도덕적인 수준이에요. 이게 얘네들의 의식적인 수준입니다.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애들한테 과반을 줄 수가 있습니까? 이런 애들이 무슨 뭐 주식에 대해서 뭘 알겠어? 주식의 도사겠네 생각해 보니까 겉으로는 뭐 아무 관심 없는 척해도 주식 도사들로 뭐 뒤에서는 막 돈 벌고 막 이러고 있을 테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식주의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나가서 떨어졌는데 압도적인 그래도 막 득표를 받아가지고 아깝게 해가지고 0.7% 차이로 떨어졌는데 바로 그냥 무슨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국방위에 들어가가지고 방산 주식으로 2억 원대를 산다든지 이게 우리 양심으로 안 되잖아요. 얘네들은 그런 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도사인 것이고 남구 같은 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. 이랬던 이재명 돈독이 올라도 한참 오른 뭐 문재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, 그렇죠? 뭐 개 팔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돈독하는 거 돈독 올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 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얼마나 돈독이 올랐는지 오피스텔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한 몇 개를 갖다가 그렇게 오피스텔도 운영하고 뭐 별장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또 문다이 아닙니까? 좌파들은 돈독에 미쳐도 이렇게 미쳤나 싶습니다. 그랬던 이재명이가 특히나 유달리 관심을 갖고 있던 테마가 뭐였다? 가상화폐와 관련된 테마였습니다. 아싸리 그냥 어떤 정책까지도 대선 때 내놨습니까? 기사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김포공항 신도시 기반 1,000조짜리 가상 자산 이재명 공약화 임박.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어떤 겁니까? 그냥 무슨 뭐 1조 뭐 이래버리면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야 진짜 막 큰 돈이다 이러는 것인데 이게 막 1,000조 막 이러니까 이거만 별로 감도만 안 오죠, 그렇죠? 막 1,000억 뭐 이래 1,000조 막 이러니까 별 감도 안 오는데 감 많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1,000조짜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?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조금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1,000조가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인 거잖아요.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가상자산으로 어떻게 뭐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이죠. 그것도 김포공항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공항 얘기하면서 이재명이가 대선 때 진짜 막 개망신을 당했었죠, 그렇죠? 수직 이착륙 무슨 뭐 그딴 거를 만들겠다. 수직 이착륙이 뭡니까? 비행기 탈 때 우리 어떻게 해요? 이륙할 때 쭉 이렇게 올라가죠. 착륙할 때 어떻게 합니까? 쭉 이렇게 하죠. 수직 이착륙은 뭐예요? 이렇게. 말이 되냐고요. 이거 뭐 이거 뭐 어디 만들고 있나요? 제명인의 마을에서 만들고 있나요?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또 무슨 토론에 나와가지고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. 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얘기도 못합니다, 일본에서. 근데 무슨 뭐 원화를 갖다가 무슨 뭐 갑자기 뜬금없이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파운드를 무슨 뭐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그것도 아니고 원화를 갖다가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. 그런 인간이 무슨 뭐 경제 전문가다, 내가 뭐 아는 게 맞다, 많다,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도 막 코미디인데 진짜 막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. 뭐 어쨌거나 그 김포공항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,000조 규모의 막 가상자산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았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? 이 가상자산이 단순히 김포공항 이런 식으로만 연결이 돼 있던 게 아니라 이재명, 이화영, 안부수 그리고 가상자산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? 북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됐다라는 게 문제였죠.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2019년도 경기도 아태어 국제대회였습니다. 이게 이제 중요한 국제대회였죠. 왜? 그냥 무슨 뭐 평화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뭐였습니까? 이화영이가 이제 돈 줬다라고 하는 그 자리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던 게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블록체인 연방이라는 것을 구상한다라고 이제 과감하게 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뭔지를 보니까 다음 거 보여주시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뭐예요? 코인 사업인 겁니다. 아태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슨 뭐 전 세계를 위한 뭐 평화라든지 북한의 무슨 뭐 평화 인권 이런 거를 다루겠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하는 거예요? 코인 사업을 갖다가 소개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들죠. 지들 나름대로 무슨 뭐 구색은 맞추긴 했습니다.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북한 화폐 대안책을 목표로 한대요. 미친 것들 아닙니까?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아예 그냥 코인 이름까지도 있었어요. APP 코인이라고.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골자가 뭡니까? 중앙의 그 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. 그리고 달러의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.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고 하면 미국이 무슨 뭐 패권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다.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게 가상화폐 아닙니까? 근데 지금 얘네들이 목표로 했던 게 뭐 한 거예요? 북한 화폐를 갖다가 아예 그냥 뭐로 바꿔버리겠다. 이 코인으로 바꿔버리겠다. 그리고 실제로 저 대회에서 누구까지도 왔습니까? 송명철이가 됐거나 북한의 거물급 인사들까지도 참여있는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?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여적행위라고 해야 됩니까?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대한민국 반란행위 아닙니까 이거?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적죄 아닌 거예요?
그거를 지금 이재명이가 사실상 주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때 당시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아태업 직원이 무슨 얘기까지도 했었냐.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북한에서 코인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다. 그런 식으로 이 코인을 팔았다라는 거예요. 이 지금 코인 문제가 그냥 단순히 아태압과 관련된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. 누구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까? 김의겸이. 기억나십니까? 김의겸 그때 한창 이제 그 한동훈 스토커 노릇하고 있었을 때. 한동훈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죠. 2022년도 당시에 미국에 이제 그 출장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기억나실 겁니다. 그때 당시 이제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갔다가 방문해가지고 증권금융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만나고 FBI 이제 국장을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논의했던 게 뭐였던 거예요?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제 그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거였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감에서 김영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얘기를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까? 자기가 메일을 하나 입수했다. 이 메일이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과 에리카 강이라고 하는 한국 여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이다라고 하면서 메일을 갖다가 국감에서 공개했는데 그 메일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김유경이 공개했던 메일입니다.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? 눈에 띄는 말들이 있죠.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. 북한 이더리움 노드 서울시장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시장과의 미팅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이 메일을 김유경이 공개했습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장이 누구예요? 오세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.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? 뭔가 북한의 이더리움과 관련된 사안, 실제로 아까 전에 이더리움 개발자라고 하는 버질 그리피스 같이는 북한까지 가가지고 강의까지 한 인간이에요. 북한 사람들 앞에다가 두고 이더리움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.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북한 코인, APP 코인과도 그 걔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거를 논의했던 과정에서 누구 이름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. 박 전 시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성남시장이 누구였습니까? 이재명이었거든요. 이재명. 그 사람들 이름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. 그 메일을 갖다 갑자기 김여경이 공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.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코인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 제재를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.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. 이거 완전히 뭡니까? 김의겸이가 완전 실토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국유지가 그 범죄였구나. 아 진짜로 너네들은 그런 생각을 했구나.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러면서 또 김의겸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?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하면은 일망타진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을 갖다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? 뭐가? 이 가상화폐 문제가. 북한과 연결고리를 잡아내서 북한과 문재인, 이재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장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바쁜 와중에 미국까지 출장을 간 허겁지겁 간 이유가 바로 이 사건 아닌가.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었다. 완전 자백하는 거죠. 이거 뜬금없이 그냥 무슨 뭐 출장 때문에 갔다 왔더니 갑자기 뭐 김용현 메일 같은 거를 갖다가 막 확보해가지고 야 북한이랑 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게 있었고 북한이랑 이재명이랑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것들을 다 실토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 왜 흐지부지하게 끝났습니까?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. 아니 버질 그리피스라고 하는 애는 실존하는 인물이에요. 북한까지 가가지고 강연했다는 것도 다 사진에 찍혔습니다. APP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아태업에서 했던 것도 다 이거 사실이란 말이에요. 충분히 그러면 지금 안부수도 확보가 되어 있고 김성태가 됐거나 이화영 아직 입을 안 열고 있지만 그 사건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반드시 코인에 대한 문제도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 거대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재명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. 얼마나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?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끝장낼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